이 왕과 박문수가 만납니다. 박문수에게 왕이 이렇게 말하죠. 경은 성품이 매우 좋은데 모자란 것은 학문일 뿐이요. 나 역시 그러니 우리 서로 힘씁시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이 박문수에게 학문이 부족하다면서 이렇게 애둘러 질책을 한 거잖아요. 같이 또 나도 하자. 그러니 같이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만약에 동현 씨한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뭐다. 아유, 감사합니다. 같이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같이 제가 따라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 앞이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뭐 더 공부하겠습니다. 서운이 많고. 뭐 정도로 뭐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박문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설마. 그래도 왕한테는 설마. 박문수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학문은 겉만 번지르르 해서 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신은 학문이 없어도 옛사람들에게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와. 자, 이 기죽지 않고 받아치는 박문수를 보면서 왕은 과연 어땠을까요? 계속 선전이 이어지니까 경이 아니면 누구도 이런 말을 못한다. 와. 이야. 그렇게 왕은 그런 박문수를 이해했고요. 심지어 직언하는 이 박문수를 참 좋아했던 겁니다. 박문수가 왕과 설전을 벌인 일은 여러 번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박문수가 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문수의 대답이 뭐냐면 아들인 신하가 아버지인 왕을 쳐다보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코 쳐박고 아부 떨지 말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우와. 라고 하고, 그러니까 조선의 관료들 중에서 박문수처럼 격한 말을 하고서 혼나지 않은 사람은 드물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왕과 박문수 사이가 아주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박문수. 그런데요, 과연 이 왕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누굴까? 자, 그러면 이 왕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조선 21대 왕 영조였습니다. 와. 용조 괜찮았나? 아들 겁나 괴롭힌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영조. 누구? 아들 누구? 사도제자를. 그렇죠. 우리 했잖아. 예.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아니 박문수는 얘기는 참고 사도세자한테는 이렇게 하고. 예. 정말 냉정하고 예민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영조였죠. 맞아요. 그런데 이때 박문수 앞에서만큼은 정말 너그러운 군주였습니다. 와, 신기하네. 신기하죠. 그죠? 영조가 박문수를 신뢰하고 품어준 데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지? 둘은요, 네. 이전부터 아주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이전부터?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박문수와 영조는 과거 어떤 사이였을까요? 이게 되게 키포인트네요. 중요하죠. 무슨 사이냐? 아주 중요하죠. 정답. 네. 약간 박문수와 영조 약간 성균관 동기? 성균관 동기 오답.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와, 이런 거 참 좋잖아요. 오, 좋아요. 왜냐면 아까 출생 연도를 봤을 때 비슷하더라고요. 재위 기간이랑 오. 박문수의 나이를 봤을 때 비슷했어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릴 때 네. 박문수가 2년 선배? 학교 초당 2년 선배? 네. 선후배 선후배. 오답. 네. 이게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네. 아까 했잖아요. 네, 조금 더 확장을 좀 시켜봅시다. 자, 갑시다. 네, 정답. 정답. 박문수가 네, 영조의 선생님이었어요. 정답. 제가 그 얘기 해주세요. 와, 야,
맞네. 수업하다가. 둘의 특별한 인연. 박문수와 영조는요 스승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아. 박문수가 영조를 직접 가르쳤었거든요. 그래. 네. 때는요 1724년이었습니다. 박문수가 과거에 급제한 지 1년이 흐른 후였는데요. 34세 박문수는 31살이었던 영조를 만나게 됩니다. 단 3살 차이였던 제자와 스승의 첫 만남 장소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성균관 파트에서 공부했던 네. 그 내용인데요. 바로 세제 시강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기억나요. 시강원 들어보셨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세제 시강원이 과연 무엇일까? 세자 시강원은 세자 교육을 전담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세제라고 했습니다. 아, 세제. 태제, 네, 제. 세자, 아, 제. 이거는 왕의 친척, 왕의 형 아니면 왕의 동생을 교육하는 박문수가 있다니까. 정답! 오늘 조나단 날라다닌다. 네, 바로 세제는요 왕위를 이어받을 왕의 동생을 뜻합니다. 맞네. 세제 시강원은 세제였던 영조가 왕이 되기 전 교육을 받았던 곳이죠. 자, 그럼 이때 왜 세제가 등장했을까? 조나단, 영조의 전 임금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희가 그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배웠죠. 음식 네. 나왔잖아요. 그렇죠. 간장게장 오! 나왔어요. 와, 경종. 아우. 와, 경종이었어요. 와, 맞습니다. 영조의 형 네. 경종. 제가 못 맞췄잖아요, 음식. 맞아요. 이름을. 그렇죠. 간장게장. 이 경종은요 즉위 이후에 자식을 보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신하들의 권유에 따라서 동생 영조를 후계자로 확정했던 겁니다. 후계자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영조가 하루아침에 28 늦은 나이에 세제가 되었던 것이죠. 박문수는요 영조에게 이 왕의 덕목과 고서를 가르치는 관리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게다가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스승과 제자, 친구지. 굉장히 돈독했겠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박문수가 춘방에서부터 그러니까 영조가 세제 시절부터 이미 임금의 알아줌을 받았으며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영조가 박문수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영조는요 박문수한테 이런 말까지 합니다. 각자 힘써 서로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정이다, 우정. 이 엄청난 말을 할 정도. 와.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1724년 8월 영조는요 조선의 21대 왕으로 드디어 등극합니다. 박문수와 영조는 더 이상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렇게 영조가 즉위한 지 4년 후 이 조선이 발칵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영조에게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전하, 난이 일어났사옵니다. 난 지방에서 영조의 목숨을 위협하는 반란이 벌어진 겁니다.